진도 가사도 뱃길이 또다시 끊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영암에서 생산된 고구마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1톤이 넘는 물량이 수출됐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해남과 영암, 순천, 장흥에서 고루 확진자가 나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가 10일을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 진도의 가사도 뱃길이 또다시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수선 만들 돈으로 여객선을 지은 게 화근이 된 건데요. 예산 전용 문제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 본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가사도. 대파와 톳 재배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육지를 찾았습니다. 가사도에서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예산 전용 문제로 환수될 위기에 처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여객선은 저희들이 육지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어떤 갑자기 생필품을 사러 나가거나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군에 배 좀 해주시오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도는 지난 2015년에도 선박 안전성 문제와 진도 가학항 어민들의 반발로 뱃길이 끊겼던 지역. 이듬해 진도군이 여객선 건조를 이유로 도서 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조 항로인 목포와 서거차도 항로에 가사도가 포함돼 중복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뱃길이 끊긴 지 3년이 지나서야 진도군은 여객선을 건조해 운항에 나섰지만 이번엔 예산 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급수선 예산으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한 뒤 27억 원은 160톤급 규모의 여객선 건조에 써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가사도 자도선이 이제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가사도와 진도 항로가 목포 해수청에서 면허를 내준 일반 항로여서 불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보조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면 육지에 1시간밖에 머물지 못해 환수 명령을 내린 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잘못된 조사로 인해서 이렇게 급수선을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의 허가 없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써버린 건 진도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예산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에 주민들이 고충 민원을 넣자 최근 국민권익위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절차를 어긴 진도군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보조금 환수는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진도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한다는 거는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나 편의성에 따라서 허가도 받지 않고 다른 걸 마음대로 한다라면 그 계획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잘못됐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감사원의 처분을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는 따라야죠. 외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가사도 주민들.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가 뒤늦게 발목을 잡으면서 섬 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영암에서 생산된 고구마의 첫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홍콩 등 동남아를 시작으로 1톤이 넘는 물량이 2차례에 걸쳐 수출됐는데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생산된 고구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구마를 세척해 개별 포장이 진행됩니다. 미양과 학산 등 영암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황토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아 꿀고구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 고구마의 첫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태국으로 수출된 고구마는 540kg 수준이며 홍콩으로도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서영암농협은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고구마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태국과 홍콩에 일단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상품을 보고 앞으로 수출이 앞으로 물량이 더 증대할 걸로 기대를 하고 금년에 한 10톤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016년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또 품질이 좋은 고구마 생산을 위해 토양 개량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81곳을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비대면 판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영암군은 무화과, 대봉감, 영암 달마이살 골드 등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암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기찬들 영암몰을 4월 1일 개관하여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전체 1200헥타르의 2만여 톤 수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고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온 이 청년 희망버스가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송문정 일자리창출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송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해온 이 청년 희망버스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청년 희망버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청년 희망버스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꾼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재를 공급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도 내에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가 많은데요. 서로 간 정보를 몰라서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취업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을 느끼는 채용 방식으로 고민하다가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는 구인구직자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구직자는 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탐방하면서 현장 면접까지 이루어지니 기업도 구직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한 청년 희망버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죠.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게 온라인 방식으로 기업을 탐방하고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차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인데요. 구직자 관점에서 궁금한 사항을 반영해서 기업 소개, 인사 책임자 인터뷰, 희망버스 취업 성공 사례를 담은 동영상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1:1 상담, 면접 알선, 미채용자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밀접 지원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운영된다는 건데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 운영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팀장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 희망버스를 통해 433명의 청년이 131개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직 정보가 없어 일자리 찾기에 애로를 겪던 청년들에게 별도 비용 없이 평생 직장을 찾게 해준 청년 희망버스는 만족도와 취업 성공률도 높아 타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만족이 큰 만큼 입소문도 타서 소위 뜨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청년 희망버스는 쉬지 않고 달릴 것이고요.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버스가 되도록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문정 일자리 창출팀장과 함께 청년 희망버스 운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0일 기준 해남과 영암, 순천에서 각각 1명씩, 장흥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98명으로 늘었습니다. 894번으로 분류된 해남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95번 확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확진자가 고향인 영암에 방문했다가 어머니에게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천 확진자는 전남 896번으로 분류됐으며 경기도 주민으로 사업자 순천을 방문했다가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뒤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897번은 장흥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취약시설 선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의 배우자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전남 지역 모든 업체에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10일자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의 사업주와 모든 노동자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은 전남 지역 외국인 노동자 중 확진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또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보 의무를 면제 조치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제조업과 수선업 등에서 14,427명의 등록 외국인이 일하고 있으며 46%인 6,67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인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0일 오전 5시쯤 나주시 봉황면 산란계 농장에서 평소 4-5마리보다 많은 1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농장은 전체 5개 동에서 산란계 21만 4천 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 A씨는 폐사율이 증가하자 방역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검역본부에 고병원성 검사를 의뢰했으며 발생 농장의 닭 21만 4천 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은 현재까지 8개 시군에서 18건이 발생했으며 370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53살 A씨는 10일 아침 7시쯤 자신의 집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호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했고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목포해안로 배수펌프장 근무자로 지난 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의 청년 고용률이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의 2020 청년 고용률 통계표를 보면 고흥군의 청년 고용률이 상반기 58.1%, 하반기 57.7%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5세에서 29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